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앱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글로벌 증시 하반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상반기에 참 다사다난했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반기 우리 연초의 시장 전망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상저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상반기는 진짜 그야말로 화려한 장세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스닥 기준으로 상반기 약 32%가 올라왔으니까 40년 내 최고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고 지난주에도 이제 글로벌 증시 대부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2% 이상 올랐고 대부분 좋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주요국 중에서는 좀 마이너스라서 조금 섭섭했다 정도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또 파월의 매파적인 그 금리에 대한 또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거기다 차익 매물도 나오고 해서 좀 흔들렸지만은 중간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GDP 또 PC 물가 지표 등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 이상 또 한 주간 끌어올리면서 끝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보다는 경제 지표 쪽 그러니까 경기보다는 경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더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해서 파월 연준의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관련 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지만은 역시 경기 관련해서 긍정적인 힘을 받았다 해서 금요일도 역시 빅테크 주가 마지막에 또 힘을 쓰면서 끝났죠. 지난주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우리 빅테크 7개 종목이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특징적이었는데 한 주간 3.9% 상승을 기록하면서 종가상으로 보면 이제 3조 달러를 최초로 지금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총이 한 2천조 정도가 되고 코스닥이 한 400조 정도가 된다 그러면 2,400조죠. 애플을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4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가총액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다 두드려 합쳐봐야 겨우 이제 애플의 절반 조금 넘어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고 이런 기록적인 애플의 상승이 빅테크주의 전반의 어떤 시세를 이끌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난주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수에 비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물론 금요일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은 오늘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지난주 우리 시장은 좀 아쉬웠다. 2주 연속 하락했는데 피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식상함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 또 외국인이 2주 연속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것 외국인이 14조 정도를 샀다가 지금 한 1조 전후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 판다긴 그렇고 차익 매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말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단단하게 끝나긴 했지만은 한 주 동안 좀 차익 매물에 시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역시 기대가 가장 큰 게 자동차 쪽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았고 그 외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등 방산 엔터 같은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돌았지만은 역시 확실한 주도권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조금 여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현지 시간 3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4일에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5일에는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6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죠. 6월 ADP 고용지표와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끝으로 7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과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쭉 한번 봤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정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이제 월 초에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A급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또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경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물론 대부분 지표들이 50 이하로 아직도 수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역시나 어느 정도 예상치를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는 아직도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이신 지표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들 지표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SM,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50 아래긴 한데 요게 우리나라 또 IT 수출주에게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지표로서는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 가장 중요하겠죠. 원래 이제 가장 이쪽을 중요하게 연준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만 금리 영향력이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경기와 관련된 지표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경제 지표 외에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 예정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도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억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8%가 감소한 거거든요. 자, 이걸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일반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어떻게 취급을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98%면 보통 분기당 10조가 넘어가던 친구였는데 이게 지금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적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눈높이를 낮춘 정도가 아니고 저 바닥 구석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온 이유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3분기 컨센은 영업이익이 또 3조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 정도의 해석 가능할 정도의 실적이 나와줄 것인가? 우리의 낮아진 저 바닥까지 가 있는 우리 눈높이를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번 주 변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변수를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화요일 휴장한다는 것, 호주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또 작은 행사로는 중국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있는데 이상하죠. 중국 쪽에 이제 미국이 다 막아놨는데 AI 같은 관련 첨단 반도체는 다 막아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 등이 참가한다 하니까 그 행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 분위기가 상반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우리도 지난주에 좀 지지부진하게 차익 매물 계속 나왔지만은 금요일만큼은 뭐 약간 글쎄요, 윈도우 드레싱 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좀 괜찮게 끝났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2주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매물 소화 과정,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그 이유는 많이 달려왔으니까 시장 피로감도 있고 또 식상함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고, 나스닥 기준으로 상반기 32% 가까이, 코스피는 거의 15% 가까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33%까지 올라갔거든요. 2주 동안 쉬면서 내려와서 한 27.8%긴 하지만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아쉽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우리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연동된다는 것,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보시면은 거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외국인 수급의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한 100%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휘둘리더라. 우리 국내 세력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점, 이게 좀 아쉽죠. 당장 연기금 같은 경우는 큰 힘을 못 쓰고 있죠. 약간 변화의 흐름도 보이는데 큰 힘 못 쓰고 있고, 개인 자금도 고객예탁금이 지금 50조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4조까지 올라갔다가 머물러 있고, 신용잔고도 지금 19조 4천억 정도의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은 힘을 잃었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후들린다는 점. 4월 중순까지는 개인 자금이 막아냈는데 그 이후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자금에 너무 휘달리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고, 아마 이 부분은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거래소 시장의 어떤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위안이라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인이 팔지 말지.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우리 그 빅테크 7개 종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양호하더라는 겁니다. 그중에 한 4개 정도가 올해 최고 이익을 보일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 종목이 최고 성적을 가져올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가 문제지 반도체를 제외하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 전망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하고 나머지 다 올라오거든요. 이런 실적 추세를 놓고 보면 좀 암울한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추세가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는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연간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 뭐 상반기는 상저하고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상반기 꽤나 올라줬었죠. 좋았죠. 그런 만큼 하반기에도 과연 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올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전망은 뻔합니다.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나쁘면 나쁘게 보고요. 예.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좋고 성적이 좋으면 좋게 봅니다. 지금 다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제가 뭐 수급도 말씀드렸고 예. 실적 전망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실적 전망치가 턴어라운드 내지는 좋을 것이다라고 조금씩 지금 컨셉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7개 이걸 우리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요 7개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바꾸면은 매그니피선트 7 그러면 멋진 놈, 근사한 놈 7개가 되겠는데 이들 섹터, 이들 종목들이 어디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AI, 전기차, 클라우딩, 메타버스, 인터넷 쇼핑 등등인데 대부분 미래지향적이죠. 특히나 이제 애플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애플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이폰 15가 지금 신제품으로 곧 나오자 가을에 공개가 되잖아요. 거기다 맥북, 아이패드, 웨어러블 기기, 애플 스토어, 뭐 소프트웨어까지 엄청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MR 헤드셋, 메타버스 관련이죠. 그리고 애플카, AI 애플이 먼저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AI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은 그들의 제품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무섭죠. 거기다가 지금 숨어서 애플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숨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1등할 수 있는 섹터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원픽 종목으로 지금 많이 담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각 사업들에 연관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아쉽지만은 우리는 이런 뭐 AI 관련주들 우리나라 보시면 형편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도 잘 나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5개 섹터가 뭐냐면 실적 시즌이니까 첫 번째가 우선 자동차 쪽입니다. 예. 이번에 방금 나온 소식이 있는데 6월 자동차 미국 판매량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불리한 측면을 안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역시 자동차주의 가장 큰 메리트라 그러면 싸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50배인데 왜 현대차는 5배밖에 못 받느냐 이런 측면 앞으로 좀 부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섹터라 그러면 역시 실적 관련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쪽이 2차 전지입니다. 물론 밸류가 높은 것 때문에 조금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조정받으면 언제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역시 2차 전지가 되겠고 세 번째는 엔터죠. 엔터라 그러면은 2025년까지 실적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JYPNT의 A2K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새롭게 7월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네 번째는 러시아 쪽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방산 쪽 수주 모멘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크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 역시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역시 반도체가 되겠죠. 앞쪽과 비교하면 실적이 형편 없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삼성전자의 3분기 추정치가 지금 3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형편없지만은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6월 무역 수지가 지금 발표가 됐었죠. 우리 신흥당 발표가 됐는데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반도체와 더불어 대중 수출 같은 경우도 개선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양호한 5개의 어떤 섹터 거기다가 하반기에 또 관심을 가질 다른 경기 민감 섹터 이걸 어떻게 섞어서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린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부실주는 좀 조심하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요즘 어떤 시세 흐름이 나오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그 시세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 시세보다는 사세를 보고 지금은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무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